4월 9일은 대선에 나가고자 하는 공직자들의 사퇴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동시에요. 선관위가 전국의 보궐선거 지역을 확정하는 시한도 4월 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어젯밤 11시 48분에 도의회에다가 사퇴를 통보했습니다. 도의회는 선관위에다가 이걸 서면 보고하고 우리도 보궐선거 해주세요 요청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2분 만에 선관위까지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무산이 된 거죠. 예, 홍준표 후보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었습니다. 경남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이 비판의 목소리 높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직접 만나보죠.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설마 했는데 진짜로 12시 2분 전에 사퇴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서 어떠셨어요? 예, 이 눈앞에 보고서도 막을 수 없어서 정말 딱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악질적인 전형적인 화이트 칼라 범죄입니다. 법률가가 자신의 지식을 악용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 네, 그렇죠. 이건 전문성을 가지고서 오히려 예. 그 허점을 파악해서 악용한 대표적인 그런 악질적인 화이트 칼라 범죄입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가 명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 내가 이제 지사직 던지고 나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300억 원이 든다. 경남의 재정 상황 봐서는 이걸 빚으로 치러내야 된다. 아니 빚까지 내가면서 보궐선거를 치를 게 뭐가 있느냐. 15개월만 대행체제로 가면 300억 아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 300억이 정말 걱정이 되었다면은 본인이 지사직을 그만두지 않았어야죠. 출마하지 않았어야죠. 그게 그렇게 그리고 그 재정을 부담하는 건 국민이고 예. 또 이런 이제 홍준표 후보의 꼼수 때문에 예. 선거권을 갖다가 박탈당한 것도 국민이거든요. 국민이 판단할 문제는 왜 자신이 판단하느냐는 거죠. 300억을 아낄 거냐 말 거냐 이거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였다. 그래서 300억을 갖다 아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투표권을 행사할 건지 말 것인지는 국민의 판단할 국민의 권한인데 예. 왜 자신이 그걸 판단하느냐는 것이고 예. 본인 스스로가 5년 전에 예. 바로 2012년 대선 때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식으로 당선됐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를 갖다가 박탈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근데 겨우 15개월 아니냐. 2년, 3년도 아니고 15개월 대행체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겠느냐라고 묻는 분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은 1년 이상의 임기가 남았을 때는 예. 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예.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자치장을 뽑게 돼 있어요. 예. 1년하고도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뽑는 것이 법의 정신인 것이죠. 법의 정신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 정도 공백이면은 지방자치에 많은 공백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 혼자만 지금 그만둔 게 아니라 본인이 참모진들 등 해가지고 여러 명을 갖다가 또 선거에 동원하느라고 또 그만두게 만들었거든요. 참모진들도 같이 그만뒀어요? 네, 10여 명이 같이 그만뒀기 때문에 예. 그 공백을 또 어떻게 메꾸느냐는 것이죠. 그렇군요. 야반 도주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던데 이게 막을 방법이 지금으로선 전혀 없습니까? 사실 법을 갖다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하는 것과 예. 사퇴를 하는 걸 통보하는 서면 보고하는 것의 시점이 다른 그 악용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도 사퇴하면 즉각 그것이 사퇴함으로써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선관위까지 달려가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으로 사퇴한 걸로 간주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 시간 관계상 개정하더라도 이번 경우는 적용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차후에 이런 사태를 이제 방지하기 제2의 홍준표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홍준표 방지법이 필요한 거네요. 네,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엔 어쩔 수 없었지만 다음에는 절대 이런 꼼수 정치는 없게 해야 된다. 뜻을 모으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말에 화제가 된 게 홍준표 후보의 SNS 글이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뭐라고 썼냐면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동안 고생하면서 자수성가 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걸 쭉 적은 다음에 야들아 내가 너희들의 롤모델이다. 근데 왜 나를 싫어하냐. 제가 그대로 읽었어요. 왜 나를 싫어하냐. 이렇게 쓰자 청년들이 댓글을 주렁주렁 달았던데요. 노회찬 의원 청년은 아니시지만 어떻게 보셨어요? 예, 흑수저 출신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냥 흙이 아니고 오염된 흙입니다. 예, 오염된 흙이라고까지 보세요? 그렇죠. 이건 어디서 쓸 수 없는 그 흙이죠. 생태계에도 큰 나쁜 영향을 미치고 예.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오염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격리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이거 홍준표 후보가 지금 듣고 계시면은 이게 진짜 노발대발하실 문제인데 왜 그렇게까지 아니, 실제로 보십니까? 본인이 지금 치적으로 삼고 있고 본인의 강점으로 삼고 있는 게 뭔가면은 예. 뭐 이 민주노총 정계조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기구들을 갖다 적듯이 해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은 흙수저 때려잡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아무리 흙수저라 하더라도 흙수저 때려잡겠다는데 흙수저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 일제시대 때 그 조선인 형사 같은 사람이죠. 아유, 일제시대 조선인 형사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은 이거는 좀 과한 건 아닌가요? 그래도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큰 당의 후보인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뭐 만나본 분들은 뭐, 그게 주요 지금 대표급 당직자들도 그렇고 다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사석에선 그런 얘기를, 아까 지금 뭐 하고 있는 막말이라든지 여러 기행들 뭐 이런 거 보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걱정을 좀 하시는 거예요? 예, 당이 지금 거의 뭐 당 자체가 탄핵당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런 인물이 이제 후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노회찬 원내대표님. 지금 신랄하게 문제점 비판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지지율만 놓고 볼 때는 지금 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나 정의당 심상정 후보보다 높지 않습니까? 기행이든 막말이든 홍 후보의 기행을 지지하는 분이 있고 통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출발점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높은 편이지만 계속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 보도에도 보면 심상정 후보하고 뭐 2, 3% 차이로까지 좁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역전될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역전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저희하고 지난주에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만 반드시 완주하겠다 선언을 하셨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네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후보가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약속했죠. 말씀하셨죠. 막바지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은 또다시 단일화 요구가 있을 거다. 심상정 후보한테. 그거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아니 뭐 4등 후보가 빠져야 2등 후보가 1등이 되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모두가 자기 실력으로 지금 뭐 유권자들의 어떤 표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 심상정 후보하고 인터뷰할 때 KBS 토론에서 배제된 것, 이거 크게 문제다 지적을 하셨는데, 주말 사이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KBS에서 토론에 참가하라 통보 받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모든 TV 토론에 나가게 되었고, 후보와 정책이 덜 알려진 까닭에 아직 지지율 답보 상태지만은, 이제 등록 후에 후보가 딱 구도가 잡히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에 TV 토론을 이제 4월 19일부터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때부터 만회가 가능하다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저희 뉴스쇼와 인터뷰한 것도 좀 저희 자랑 같습니다만 좀 큰 득이 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여러분 이른바 꼼수 사태, 편법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의견 받으면서 노회찬 의원과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명남의 재정 상황 봐서는 이걸 빚으로 치러내야 된다. 아니 빚까지 내가면서 보궐선거를 치를 게 뭐가 있느냐. 15개월만 대행체제로 가면 300억 아낄 수 있다. 이거거든요. 300억이 정말 걱정이 되었다면은 본인이 지사직을 그만두지 않았어야죠. 출마하지 않았어야죠. 그게 그렇게 걱정이 그리고 됐으면. 그 재정을 부담하는 건 국민이고 또 이런 이제 홍준표 후보의 꼼수 때문에 선거권을 갖다가 박탈당한 것도 국민이거든요. 국민이 판단할 문제는 왜 자신이 판단하느냐는 거죠. 300억을 아낄 거냐 말 거냐 이거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였다. 그래서 300억을 갖다 아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투표권을 행사할 건지 말 것인지는 국민의 판단할 국민의 권한인데 왜 자신이 그걸 판단하느냐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5년 전에 바로 2012년 대선 때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식으로 당선됐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를 갖다가 박탈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근데 뭐 겨우 15개월 아니냐. 2년, 3년도 아니고 15개월 대행체제가 뭐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겠느냐라고 묻는 분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은 1년 이상의 임기가 남았을 때는
이 어떤 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도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예. 우리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엔 어쩔 수 없었지만 다음에는 절대 이런 꼼수 정치는 없게 해야 된다. 뜻을 모으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말에 화제가 된 게 홍준표 후보의 SNS 글이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뭐라고 썼냐면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동안 고생하면서 자수성가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걸 쭉 적은 다음에 야들아, 내가 너희들의 롤모델이다. 근데 왜 나를 싫어하냐? 제가 그대로 읽었어요. 왜 나를 싫어하냐? 이렇게 쓰자 청년들이 댓글을 주렁주렁 달았던데요. 뭐 노회찬 의원 청년은 아니시지만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흑수저 출신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냥 흙이 아니고 오염된 흙입니다. 예, 오염된 흙이라고까지 보세요? 그렇죠. 이건 어디서 쓸 수 없는 그 흙이죠. 생태계에도 큰 나쁜 영향을 미치고 예.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오염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격리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이거 홍준표 후보가 지금 듣고 계시면은 이게 진짜 노발대발하실 문제인데 왜 그렇게까지 아니, 실제로 보십니까? 본인이 지금 치적으로 삼고 있고 본인의 강점으로 삼고 있는 게 뭔가면은 예. 뭐 이 민주노총 정계조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기구들을 갖다 적듯이 해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은 흑수저 때려잡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아무리 흑수저라 하더라도 흑수저 때려잡겠다는데 흑수저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 일제시대 때 그 조선인 형사 같은 사람이죠. 아유, 일제시대 조선인 형사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은 이거는 좀 과한 건 아닌가요? 그래도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큰 당의 후보인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자유한국당 내 분위기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뭐 만나본 분들은 뭐, 그게 주요 지금 대표급 당직자들도 그렇고 다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사석에선 그런 얘기를, 아까 지금 뭐 하고 있는 막말이라든지 여러 기행들 뭐 이런 거 보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걱정을 좀 하시는 거예요? 예, 당이 지금 거의 뭐 당 자체가 탄핵당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런 인물이 이제 후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노회찬 원내대표님. 지금 신랄하게 문제점 비판하셨습니다만 이런 네.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지지율만 놓고 볼 때는 지금 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나 정의당 심상정 후보보다 높지 않습니까? 기행이든 막말이든 홍 후보의 기행을 지지하는 분이 있고 통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출발점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높은 편이지만 계속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 보도에도 보면 심상정 후보하고 뭐 2, 3% 차이로까지 좁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역전될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역전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주민들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다치장을 뽑게 돼 있어요. 예. 1년하고도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뽑는 것이 법의 정신인 것이죠. 법의 정신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 정도 공백이면은 뭐 지방자치에 많은 공백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 혼자만 지금 그만둔 게 아니라 본인이 참모진들 등 해가지고 여러 명을 갖다가 또 선거에 동원하느라고 또 그만두게 만들었거든요. 참모진들도 같이 그만뒀어요? 네, 10여 명이 같이 그만뒀기 때문에 그 공백을 또 어떻게 메꾸느냐는 것이죠. 그렇군요. 야반 도주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던데 이게 막을 방법이 지금으로선 전혀 없습니까? 사실 법을 갖다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하는 것과 사퇴를 하는 걸 통보하는 서면 보호하는 것의 시점이 다른 악용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도 사퇴하면 즉각 그것이 사퇴함으로써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선관위까지 달려가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으로 사퇴한 걸로 간주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 시간 관계상 개정하더라도 이번 경우는 적용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후에 이런 사태를 이제 방지하기 제2의 홍준표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홍준표 방지법이 필요한 거네요. 네,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10월 9일은 대선에 나가고자 하는 공직자들의 사퇴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동시에요. 선관위가 전국의 보궐선거 지역을 확정하는 시한도 4월 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어젯밤 11시 48분에 도의회에다가 사퇴를 통보했습니다. 도의회는 선관위에다가 이걸 서면 보고하고 우리도 보궐선거 해주세요 요청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2분 만에 선관위까지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무산이 된 거죠. 예, 홍준표 후보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었습니다. 경남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이 비판의 목소리 높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직접 만나보죠.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설마 했는데 진짜로 12시 2분 전에 사퇴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서 어떠셨어요? 예, 뭐, 이 눈앞에 보고서도 막을 수 없어서 정말 딱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악질적인, 이 전형적인 화이트 칼라 범죄입니다. 법률가가 자신의 지식을 악용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 네, 그렇죠. 이건 뭐, 전문성을 가지고서 오히려 그 허점을 파악해서 악용한 대표적인 그런 악질적인 화이트 칼라 범죄입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가 명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 내가 이제 지사직 던지고 나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300억 원이 든다.